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해장국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세월들을 보내고 제 나이도 인생의 반을 지나왔는데요. 이 나이쯤 되니 제 주변에 남아있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잘하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 대하자, 웬만하면 살면서 얼굴 붉히지 말고 웃으며 지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을 수 있는데 여태까진 바쁘고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을 나누며 살자는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해장국 가게를 운영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음식 장사를 한 건 아니고 뒤늦게 먹고 살려고 엄마가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 새롭게 시작한 장사였죠. 그 가게는 오랫동안 제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자식들도 이만큼 키울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정이 많이 가고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하고 싶은 그런 곳이죠. 남편도 같이 일을 하는데 남편은 주로 카운터 일이나 바쁠 때 홀서빙 일을 돕고요.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방 직원 한 분, 홀 직원 한 분이 따로 있고 바쁜 주말에만 오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 더 있고요. 아이들은 둘 다 장성해서 집을 나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큰아이는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자취하고 둘째 아이도 좀 멀리 떨어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도 다 키워놨고 제 가게도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고 이만하면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싶어서 감사할 때가 많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젊었을 때로 돌아갈래? 하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음이 좋다 한들 제 젊은 시절은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거든요. 몸고생도 고생이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남편과도 이제는 한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지만 젊었을 땐 이혼할까 싶었던 적도 수차례 있고 심지어 법원까지 간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일도 많고 가슴 치며 남몰래 우는 일도 많았었죠. 지금은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과거에 꽤 오랫동안 시어머니 간병을 도왔습니다.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가게 일 하면서 틈틈이 시어머니도 챙겼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런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깐깐하고 괴팍하신 성미를 가지신 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둘째치고 남편이 제 희생을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제 희생을 당연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소위 사업병에 걸려서 돈을 정말 많이 날렸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 쪽이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니 부잣집에 시집 잘 간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혼 초반에 사업한답시고 이래저래 돈을 다 날려먹어서 나중에는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하도 사업을 말아먹어서 이제 그만하라고 제가 말리면 내 부모 돈으로 내일 하겠다는데 네가 왜 말리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할 때 제대로 해간 게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시도 많이 당하고 구박도 많이 당했었죠.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한테까지도요. 하여튼 남편은 종류도 다양하게 사업을 말아먹었는데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 같아요. 저렇게까지 사업에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 꾸역꾸역 일을 벌리는 게요.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사업을 말아먹고 시댁에서 가진 돈도 거의 날려먹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댁 가세까지 기울었던 거죠. 그 일로 신우는 2년까지 끊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오빠 사업 자금이랍시고 돈 다 대주고 자기는 챙겨주는 거 하나도 없다며 딸 자식은 자식도 아니냐고 서운해하다가 결국 의절했죠. 신우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남편을 말릴 사람은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장남이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고 남편도 여유 있는 집 장남으로 오냐오냐 컸다 보니
세상 물정은 모르면서 욕심은 많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여튼 남편은 여러 개의 사업을 말아먹었고 빚까지 생겨 저희 형편이 몹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의 해장국집을 시작했어요. 이 가게 자리는 저희 엄마가 원래 장사하시던 자리인데요. 엄마는 해장국집이 아니라 찌개류를 파는 한식집을 하셨습니다. 장사는 그저 그런 편이었는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저한테 넘기셨고 저는 평소에 집에서도 잘 해먹던 뼈다귀 해장국으로 메뉴를 바꿔서 새로 가게 문을 열게 되었죠. 그게 생각보다 잘 됐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10년 전부터 남편은 저희 가게로 와서 카운터 일을 맡아서 하고 홀서빙 일도 도우면서 얌전하게 지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술집 마담들한테서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로 제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싸우고 이혼 소리 나오고 법원까지 가고 사내 만회했었죠. 하지만 결국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도 그나마 얌전히 식당 일 도우면서 지내게 되었고요. 하여튼 그 고생들 다 지나가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평화로워졌으니 지금의 행복이 저에게는 값진 것이었죠. 그러던 차에 갑자기 친구인 경옥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만난 지 5년 정도가 넘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이라 좀 놀랐죠. 희수가 잘 지내니? 어머 경옥아, 어쩐 일이야? 나 너네 가게 근처거든. 많이 바빠? 지금 가도 되니? 우리 가게 근처라고? 당연하지. 얼른 와. 경옥이는 갑자기 저희 가게 근처라고 했습니다. 경옥이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엄청 친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1년에 2번 정도 보면서 지냈고 간혹 서로 연락이나 전화 정도만 했었죠. 그러다가 5년 전부턴 그마저도 잘 못 보게 되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때에 간단한 안부 연락이나 한두 통 주고받은 게 전부였죠. 경옥이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고 경옥이도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연락이 뜸했었죠. 각자 일로 바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옥이가 갑자기 저희 가게 앞이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경옥이가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어머 경옥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좀 한가하네.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그래. 그렇구나. 장사 여전히 잘 되지? 똑같지 뭐. 어서 앉아. 식사는 했어? 먹고 왔어. 근데 이 동네는 어쩐 일이야? 볼일 있어서 온 거야? 그 말에 경옥이는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보려고 일부러 온 거지. 나 이쪽으로 이사 올까 싶기도 하거든. 어머, 이쪽으로? 갑자기 왜? 그 말에 경옥이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실은 나 이혼했어. 이혼한 지 좀 됐어. 라는 겁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간혹 연락은 했어도 그런 말도 내색도 안 했기에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 안 했어서 전혀 몰랐어.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이래저래 일이 많았어서 말 못했어. 그래서 이쪽 동네로 이사 오려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지금 상황이 영 막막하고 그러네. 왜? 저기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너 혹시 마치고 시간 되니? 그럼. 아까 보니까 가게가 10시 마치던데. 나는 한 4시쯤에 들어가. 주방 직원이 있어서 교대하고. 그러니? 그러면 요 앞에서 맥주 한잔 할래? 그러자. 그렇게 경옥이는 거기 가 있는다고 했고 저는 일 마치면 바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본 경옥이는 표정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원래는 화려하게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할 말 다 하는 당당한 성격인데 오랜만에 본 경옥이는 부쩍 어둡고 퀭해 보이더라고요.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시간 마치고 남편에게 경옥이가 오랜만에 와서 술 한잔하고 들어간다고 했죠. 남편은 경옥 씨가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냐면서 남편하고 싸워서 왔느냐 빈정대더라고요. 남편은 경옥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부부 동반 모임으로 예전에 2번 만났는데 경옥이가 너무 드세고 집 좀 산다고 잘난 척하는 게 꼴불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 아니라고 뭐라고 했고요. 하여튼 남편은 제가 경옥이를 만난다고 하니 볼멘 소리를 하길래 흘겨보고 밖으로 나섰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인데 별소리를 다 하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경옥이와 술 한잔을 하게 됐는데 경옥이가 전해주는 말은 꽤나 놀라웠습니다. 경옥이네 남편은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집도 잘 사는 편이었어요. 경옥이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골프 치러 해외도 자주 갔었죠. 그 아들도 골프 유학 갔다고 하고요. 부부끼리 사이도 좋은 것 같고 잘 지낸다 생각했는데 경옥이 말로는 사실은 쇼윈도 부부 된 지 오래고 사이가 그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경옥이더러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 경옥이가 뭔 소리냐고 하니 경옥이더러 유부녀가 바람피고 다니고 잘한다면서 질책을 하더랍니다. 경옥이가 자기는 바람핀 적 없는데 뭔 소린가 했더니 남편이 증거랍시고 사진을 내놨대요. 그 사진들은 경옥이가 아는 동생과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어울린 사진인데 그 동생하고는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 남자한테 선물도 주지 않았느냐. 결혼하고 자식도 있는 유부녀가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외도라고 몰아갔답니다. 하여튼 이러저러한 증거들로 몰아세웠고 결국 경옥이는 이혼도 당했다고 했어요. 경옥이는 저에게 절대 바람핀 건 아니라고 남편이 의도적으로 만든 덫에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바람을 피웠던 건 남편이고 경옥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술을 쓴 것 같다면서요. 경옥이는 자기가 남편과 그 내연녀 짓거리에 당한 것 같다고 아직도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하여튼 이혼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하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30년 살았는데 그거 던져주고 이혼해달라고 하니 너무 분통이 터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 아파트 팔아서 화장품 방판 사업에 투자를 했고 대리점까지 냈는데 결론적으로 1년 만에 망했답니다. 가진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조금 져서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하고 이 동네로 오려고 한다더라고요. 남편이 자식들까지 다 매수한 바람에 자식들도 오해를 단단하게 하고 자기를 안 보려고 하고 갖고 있던 돈마저 날리고 오갈 데가 없어졌다면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천하의 주경옥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경옥이는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지 얼굴에는 까맣게 기미가 번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피부도 반질반질 예쁜 친구였는데 푸석푸석하고 초췌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죠. 반짝반짝 당당하던 친구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살집은 구했느냐, 뭘 할 생각이냐 물어봤더니 아직 안 구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나도 마음 편하지. 그래서 나도 다시 오려고. 희숙이 너도 여기 있고. 그 말에 경옥이가 심적으로 나를 좀 의지했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경옥이 사정이 짠하기도 했고 친구다 보니 제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필요하면 우리 가게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면 일도 가르쳐주고 월급도 잘 챙겨주겠다고요. 그 말에 경옥이는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일이 필요한데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고. 네 가게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그리고 경옥이는 살 집도 구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다더라고요. 그 돈으론 끽해야 오래되고 외진 단칸방 같은 곳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여자 혼자 살기에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요. 저는 경옥이에게 너만 괜찮으면 가게에 방이 하나 딸려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직원들 휴게실 겸 쓰는 곳인데 경옥이가 필요하면 거기를 방으로 내줄 생각이었죠. 가게가 있는 이 동네는 그렇게 외진 곳이 아니니 치안을 생각해도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경옥이는 고맙다고 막 그러더군요.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방구에서 나가겠다고 하면서요. 한때는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며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던 경옥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경옥이 사정 얘기하고 앞으로는 같이 일할 거다. 가게 안에 방도 경옥이가 쓸 거다 하니까 남편은 대번에 싫어하는 겁니다. 직원이 굳이 필요 없는데 왜 경옥 씨를 써야 되느냐고요. 저는 친구가 힘들다는데 도울 수 있으면 서로 돕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죠. 그리고 어차피 같이 일하기로 한 건데 경옥이 앞에선 괜한 내색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경옥 씨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서 덫을 만들었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딱 봐도 젊은 남자애랑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당한 거구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당신이야말로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넘어가? 경옥 씨 보면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게 생겼더만. 딱 봐도 바람피고 다니다가 걸려서 헤어진 건데 남편이 일부러 그랬다고? 허이구, 당신은 그걸 믿어? 순진해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이혼해서 힘들다 했고 나는 도와줄 거야. 대단한 우정 나셨어. 한 사람 더 들이면 인건비가 얼만데? 저는 속으로 인건비가 얼마가 됐든 당신이 사업한답시고 날려먹은 거에 비해선 세 발에 피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옥이는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방 일을 도와주기로 했고 바쁠 때는 홀서빙 일도 같이 하기로 했죠. 사실 경옥이가 처음 보였던 의지처럼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으로 산 세월이 길어서인지 일하는 게 익숙치 않은 것도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월급은 따박따박 주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하니 만약 친구가 아니고 남이었으면 두고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불렀고 또 일손보다는 친구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으니 경옥이에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도 다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경옥이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경옥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일하러 왔지 놀러 왔어? 맨날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앉아있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본인 볼일 보러 간다고 빠지고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해. 자준 안 그래.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안 좋아.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티내지 마. 자존심도 강한 앤데. 웃기고 있네. 돈 없으면 자존심도 없는 거야. 자존심은 개뿔. 주방일 하면서 그 비싼 손톱 손질 받고 오고 그 비싼 미용실 다니는 것부터가 생각이 없어. 그런 건 어떻게 알았대? 아, 전에 얘기할 때 들으니까 본인이 말하더만. 그런 정신머리로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자기 집 구하고 나가겠어. 하면서 툴툴 거리더라고요. 남편은 경옥이가 마음에 안 드는 듯 저한테 볼멘 소리를 잘 했는데 미움도 관심이라고 경옥이가 미용실을 다녀왔는지 네일샵을 다녀왔는지 새 옷을 샀는지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뒷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경옥이가 성실하게 일해주지는 않으니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경옥이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갈 쯤이었습니다. 경옥이는 이혼 전부터 쓰던 소비가락이 있다 보니 월급 받으면 다 쓰고 돈을 잘 모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는 집도 저희 가게에서 공짜로 지내게 해주고 먹는 것도 가게에 있는 음식 먹으면 되니까
사실 돈 모으기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는데도 가만 보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쌓이고요. 저도 참다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경욱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했죠. 경욱아,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데 돈은 좀 모였어? 월급 얼마나 된다고. 나 필요한 거 쓰고 하면 모을 것도 없어. 식당 월급이 그 정도면 적진 않지. 그리고 월세나 식비 같은 것도 따로 안 들잖아. 제 말에 경욱이는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너 사정 안 좋아서 가게방을 쓰라곤 했는데 그 방이 원래는 직원들 휴게실 같은 거거든. 브레이크 타임 이럴 때 누워서 쉬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 곳인데 너 지내면서 계속 그렇게 못했었지.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제 방 빼라는 거야? 방 빼라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됐으니까 네가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 모은 거 없다고. 아니 뭐 삐까뻔쩍한 곳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가게에 딸린 손바닥만한 단칸방 하나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너무 서운하다. 하면서 제 말에 너무 서운해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딴에는 배려해 준답시고 취업시켜주고 가게 방까지 내어준 건데 1년간 지냈으면 돈 모아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제 말에 너무 서운해하고 빈정상해하니까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지내는 건 괜찮은데 언제까지 여기서 계속 지낼 순 없는 거잖아. 알았어. 방 구해볼게. 내 말은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네 말이 그 말이지. 참 서럽다. 주경욱 인생이 어쩌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애물단지 신세가 된 건지. 내가 나갈게. 그럼 됐지? 하는데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제 딴에는 어려운 사정의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무슨 어려운 사정의 세입자 쫓아내는 집주인 취급을 하면서 저한테 서운하네 어쩌네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했고 별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 역시도 경욱이에게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없는 자리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어줬으면 열심히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식당 안에서 다른 직원도 있는데 사장님 호칭 한 번 없이 야, 얘, 희수가 불러대고 월급 준 거 알뜰살뜰 모았으면 꽤 될 텐데 아직도 소비 습관 못 버리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이랑 화장품 사대고 솔직히 친구지만 너무 한심하고 철딱선이 없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도 사람인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런 식으로 나오니 애초에 우리 가게 와서 일하라고 한 게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 저는 경욱이에게 실망한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후 담당이라서 마감까지 일을 했어요. 퇴근 후 남편은 친구들 만난다고 했고 저는 곧장 집으로 가려고 했죠. 경욱이는 피곤하다며 퇴근과 동시에 방으로 들어갔고 다른 직원도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뒷문으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마침 제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에 앉아서 20분가량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다시 가려는데 가만 보니까 가방 안에서 지갑이 안 보이더라고요. 식당 주방에다가 올려놓은 게 생각이 났죠.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들고 오자 싶어서 가게로 다시 향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고 주방 근처에 경욱이가 지내는 방에서는 닫힌 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소리가 들리기에 경욱이가 TV를 보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주방으로 가려다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 앞에 놓여져 있는 신발이었죠. 경욱이 신발 옆에 남자 신발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웬 남자 신발이? 생각하며 다가갔는데 그 신발이 다름 아닌 저희 남편 신발인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너무 놀랐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러 나간다는 남편이 경옥이 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만 보니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TV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옥이와 저희 남편의 대화 소리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엿들었죠.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도움이라도 주는 것처럼 이 방 쓰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고 눈치를 줘. 희숙이 걔 왜 그래?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희숙이 편들어? 마누라다 이거야? 그럴 거면 가. 여긴 왜 와? 아, 누굴 편들어. 나는 자기 편인데. 지금 내 앞에서 강희숙 편들지 마. 듣기 싫으니까. 걔도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집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집에서 서로 대화도 안 한다니까. 남남이야 우리. 치, 그래도 내 욕은 하겠지. 대화를 안 한다니까 무슨 욕이야. 희숙이 그거 예전부터 나한테 열등감 있었거든. 걔는 아빠도 없고 엄마랑 힘들게 사는데 우리 집은 나름 잘 살았어.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희숙이 걔 많이 챙겨줬다고. 친구들도 희숙이 돈 없어서 같이 놀기 싫다는 거 내가 그러지 마라. 희숙이도 돈 얻고 싶어서 없는 거 아니다. 달래가며 같이 지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나 잘 살고 지는 맨날 돈 없다고 발 동동하니까 내가 얼마나 부러웠을 거야. 그러던 찰나에 내가 이혼당하고 돈도 없다고 이러니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람 무시하고 누가 보면 뭐 대단한 데라도 살라고 한 줄 알겠어. 손바닥만한 가게 단칸방 하나 주면서 생색은.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 자기 말이 다 맞지. 자기가 뭔 말을 하든 다 맞지. 이래놓고 집에 가면 희숙이랑 내 욕하지? 아, 몇 번을 말해. 대화 자체를 안 한다고. 강희숙이랑 나랑은 서로 남남이야, 남남. 근데 왜 같이 살아? 가게 때문에? 집 때문에? 이혼할 마음이 있기는 해? 아, 마음이야 있지. 근데 이혼하면 뾰족한 수가 있나? 이 가게도 강희숙 건데. 오래 살았으니까 재산 분할 될 거 아니야. 끽해봤자 집 나누겠지. 그래서 자기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희숙이 유책으로 몰고 이혼하면 어떨까 싶은데. 유책 뭘로? 남자 있는 것처럼 적당히 꾸며서 당신이 증거 잡았다고 하고 엄마 바람핀 거 자식들한테 알려버린다고 협박해. 그러면 강희숙 성격에 아들들한테 그런 거 알리느니 재산을 나눠준다고 할 것 같은데 그때 가게 지분도 달라고 하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일을 꾸며서 억울하게 이혼당했다고 했던 주경옥이 본인이 당한 짓을 저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원수한테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저런 짓을 벌이나 싶었죠. 경옥이 네가 전 남편하고 그렇게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내가 당했던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말인데 진짜 전 남편이 그렇게 짜고 친 거야?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내가 진짜 바람이라도 폈다 이거야? 아니, 증거도 제대로 없을 텐데 어떻게 이혼까지 됐나 싶어서. 전 남편이 얼마나 뱀 같은 인간인데 나하고 이혼하고 어린 년이랑 재혼하고 싶어서 쑤쓴 거라니까. 알았어. 근데 강희숙한테 어떤 남자를 붙이려고? 내가 한번 봐서 같이 나이트 같은 데 갈게. 내가 아는 동생들이 몇 명 있으니까 부탁해서 적당히 술 먹이고 데리고 가라고 하지 뭐. 사진 좀 찍으라고 하고.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심해? 당신이 먼저 강희숙이랑 살기 싫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혼하고 재산 홀라당 다 뺏기고 싶어? 집 재산 분할 해봤자 당신이 살면서 사업한답시고 날린 돈이 많고 기여도가 낮아서 반도 다 못 들고 와. 이 가게도 택도 없고 그 나이에 돈도 없이 이혼당하면 뭐 있어? 이혼할 거면 한몫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망설이네. 갑자기 발 빼고 싶어? 갑자기 와이프한테 미안해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서 발 못 빼지. 발 빼는 순간 자기랑 나랑 관계 내가 다 희숙이한테 말할 거거든. 당신이 나한테 와서 희숙이랑 이혼할 거라고. 나한테 처음부터 반했다고 들이댔을 때부터 이미 한 배를 같이 탄 거야. 그거 진심 아니었어? 뭐 나랑 한번 자보려고 수쓴 거야? 아니지. 나는 원래 자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희숙이 유책 몰고 집이랑 가게 재산분할 확실히 받아서 끝내. 희숙이도 예전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 친구들한테 여러 번 했다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당신하고 안 살고 싶대. 이혼하는 게 희숙이랑 당신을 위해서 둘 다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준비는 다 할게. 그렇게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아서 나랑 살자. 나도 이 지긋지긋한 단칸방 좀 벗어나게. 응? 그래, 알았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입을 틀어막고 우는데 눈물 소리가 날까봐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정신없이 차로 왔는데 내가 들은 게 다 뭔가 싶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선의로 힘든 사정의 친구를 도왔는데 그 친구는 저를 더러운 방법으로 배신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모종의 음모를 꾸미던 그 여자는 그토록 밝고 명랑하던 과거의 제 친구 경옥이가 아니었어요. 본인 목적을 위해 저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마 같았습니다. 거기에 멍청하게 동조하고 있는 남편까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는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남편이 여자 문제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업한답시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술집 다니고 그 일로 이혼 얘기 나오고 가정 법원까지 갔다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는 나이도 좀 들었고 조용히 가게를 도우면서 지내니까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한테 껄떡대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 역시도 좋다쿠나 제 남편하고 놀아났고요. 그냥 단순히 놀아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혼시킬 계략까지 세웠죠. 지를 위해서 마음 써준 친구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두 연놈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은 12시쯤 들어왔고 그냥 자는 척 등 돌리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자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으로 밤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론 내가 이걸 우연이라도 들은 게 하늘이 도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인간들의 계획을 몰랐다면 저도 깜빡하고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저 역시도 그것들이 바람을 피고 모종의 계획을 짠다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녹음할 생각도 못했는데 증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녹음기를 2개 샀어요. 남편이 친구가 지내는 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친구 방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편 차 조수석 밑에 붙여두었죠. 나 몰래 틈틈이 만나는 것 같으니 두 인간들의 대화가 녹음이 될 거니까요. 가장 힘든 건 그런 사실을 다 알았는데 남편과 경옥이 앞에서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 뻔뻔한 것들을 보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지내야 했는데 속이 뒤집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경옥이는 저에게 술을 한잔하러 가자고 자꾸 그러더군요. 서로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술 한잔 하면서 풀자고요. 평소 같았으면 경옥이의 제안에 저도 알겠다고 하고 따라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경옥이의 계획을 이미 들었는데 제가 미쳤다고 따라가겠나요? 속으로 욕지거리가 나오는 걸 참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녹음을 확인했어요. 제가 경옥이 계획대로 술 먹으러 같이 안 가니까 저희 남편한테 징징거리더라고요. 빨리 이혼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죠. 남편도 동조하고요. 저는 그 증거들 다 하나하나 모았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교옥이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게 휴일날 친정 언니네에 갔다 왔었는데요. 그 주에 있던 휴일에도 언니네 집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어 경옥이가 없을 때 경옥이 짐을 싹 빼버리고 가게 문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옥이에게 그것 찍어서 보냈죠. 네 짐 싹 빼놨으니 챙겨가라고요. 단박에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 내 남편하고 바람피고 놀아날 땐 좋았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 말에 경옥이는 당황했는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뭔 소리해? 무슨 바람? 하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냥 바람만 핀 것도 아니고 작당 모의에서 내 유책으로 이혼시킬 궁리까지 했지. 너 진짜 무섭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증거 다 있어. 네 짐 위에 상간소송 소장도 잘 올려두었다. 그것도 꼭 챙겨가. 뭐라고? 상간소장? 얘 희수가! 너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증거 다 있는데도 발뺌하면 그만인 줄 아니? 내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 그렇게 원하면 데리고 살아. 보내줄 테니까. 희수가, 일단 내가 지금 올라갈 테니까 얘기를 좀 하자. 지금 나 본다고. 나 너 보면 무슨 짓 저지를지 몰라. 사정 불쌍해서 공짜로 방내주고 취업시켜줬더니 뒤에서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남편하고 놀아나고 내 유책 만들어서 이혼시키려고 하고. 내가 너 보면 가만 있겠어? 네 머리털 다 뽑아놔도 직성이 안 풀려. 어디 그렇게 해줄까? 제 말에 경옥이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순한 사람이 한번 열받으면 더 무섭다는 걸 모르나요? 진짜 주경옥이 제 앞에 있으면 머리털 다 뜯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짐 들고 가고 소장도 잘 챙겨가.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해주고 남편도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어디 데리고 잘 살아봐. 그렇게 주경옥에게 한바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날 약속 있다고 나가 있었는데 짐 싹 정리해서 문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연락해서 이혼 통보했어요. 이혼 서류, 상간 위자료 소장 2개 들어있을 거라고요. 주경옥이랑 잘 살아보라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펄쩍 뛰죠. 저랑 이혼을 하고 싶었을지언정 이런 식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누구 맘대로 자기를 쫓아내냐 어쩌냐 하길래 너 사업한답시고 이 집까지 담보로 대출 엄청 땡기고 난리지 않았느냐. 그거 내가 수습하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바꾼 거 까먹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는데 문제 있냐 그랬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한다 해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 어쩌고 하길래 어디 변호사 사서 다퉈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가게까지 찾아왔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앞에서 그 대화 내용 틀어줬습니다. 주경옥과 남편이 방과 차 안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들을요. 빨리 이혼하고 너랑 살고 싶다는 대화도 있고 희숙이가 술 먹으러 안 간다며 뭘 눈치챘나 걱정하는 주경옥의 말도 다 있었죠.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마음대로 녹음했느냐 방방 뛰면서 이런 건 증거가 안 된다 어쩐다 하길래 내가 내 가게에서 녹음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문제 삼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증거가 있다 보니 남편은 외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도 길고 자기도 가게에서 일을 오래 했으니 재산 분할을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연달아 사업에 실패하면서 있던 재산 다 날려먹었고 내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다. 남편은 제대로 된 경제적인 활동도 안 했을 뿐더러 집안일이나 아이들 육아에도 제대로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게다가 잦은 외도를 저질렀고 이제는 아내 친구와 바람을 폈다. 게다가 오히려 나를 모함해서 유책을 전가시키려고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좀 날려먹긴 했어도 결혼할 때 저는 해온 게 없고 본인 집에서 다 해준 거라면서 기본적인 재산 기반은 다 자기가 한 거라며 주장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다툼과 많은 조정 끝에 집에 관한 최소한의 재산 분할을 남편에게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제 가게와 재산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지켜낼 수 있었죠. 게다가 남편과 주경옥은 저에게 따로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고요. 제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때 남편과 주경옥도 갈등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주경옥은 자기가 돈이 없으니 남편에게 위자료를 내달라고 한 것 같고, 남편은 너 때문에 이혼당하고 재산도 다 날리게 되었다면서 주경옥을 원망하는 것 같았죠. 남편은 소송 중간에도 주경옥하고는 끝냈다. 애초에 그 여자랑 끝까지 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적당히 만난 것뿐이지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었다. 미쳤다고 당신하고 이혼하고 주경옥하고 시작하겠느냐며 용서를 구할 테니 자기를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주경옥하고 바람 피운 건 맞는데 내가 당신을 봐줘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능력 없고 재산도 없고 여자 문제 일으키고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의리도 없고 파렴치한 그 자체인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받아줘야 되느냐고요. 내가 받아줘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성격이라도 좋던지 가정적이기라도 하던지 여자 문제라도 없던지 아주 가지가지로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제 말에 뻔뻔한 남편도 섣불리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지가 생각해도 제가 지를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우리 인연은 끝났다. 그나마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깨끗이 이혼하고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왔지만요. 주경옥의 일은 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다 났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이라며 다들 손가락질했죠. 주경옥은 저한테 보낼 위자료도 없어서 나눠서 갚는다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당장 돈 없으니까 나눠서 갚아. 똑바로 안 갚으면 하루하루 이자 쌓이니까 그거 잘 생각하고 빨리 갚는 게 나을 거야. 나는 뭐 이자 받으면 되니까 아쉬운 거 없고. 네가 내 친구였을 때는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고 이해해줬지만 그 친구 관계 네가 저버린 거야. 네가 그랬지. 네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기구해졌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나는 잘 알겠다. 네가 다 자초한 거야. 너한테 진심으로 선의를 베푼 사람까지 배신 때리는 걸 보니 너는 앞으로도 그러고 살겠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주경옥은 니 탓 내 탓하며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건너서 들으니 겨우 작은 식당 같은 데 취업해서 살면서 고시원에서 지낸다더라고요. 거기는 지 사정 봐주는 것도 없고 월급도 훨씬 적고요. 그나마 받은 월급으론 방세 내고 생활비 쓰고 제 위자료까지 갚아야 되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제 얘기를 다 듣고 아빠에게 실망하고 치를 떨더라고요. 남편은 제대로 된 일도 못 구한 것 같고 저에게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자꾸 연락하면 스토커 신고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남편도 주경옥도 참 똑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남편이 사업 다 말아먹고 빌빌거렸을 때 제가 가장을 자처하고 돈 벌고 가족들 건사했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그런 걸 고마워할 텐데 저희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배신할 생각만 했죠. 주경옥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을 가차없이 배신하려고 한 그 인간들은 앞으로도 결국 순탄하고 행복한 삶은 살기 어려울 겁니다. 두 인간의 작당 모의를 들었을 때 배신감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제 것을 잘 지켜냈고 제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 그 인간들도 잘 쳐냈으니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